안녕하십니까. 네, 테린이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테니스 강의를 맡게 된 콩테니스 대표 송상훈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스윙과 스텝을 같이 해서 이용해서 공을 칠 수 있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스윙을 배웠다, 그죠? 스윙을 배운 것을 이제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공을 뛰어다니면서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텝이. 왜냐면 공을 뛰어가지 못하면은 스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에서 정말 중요한데, 테니스의 스텝은 3스텝으로 나뉘게 됩니다. 3스텝. 기본 제일 그냥 아무리 공이 저 앞에 온다고 해도 무조건 3스텝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 볼게요. 하나 똑같이 합니다. 네, 하나 똑같이 하고, 자, 오른쪽 보고 그냥 달리기 한다 생각하고 세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1, 2, 3 출발해 보세요. 준비. 1 출발. 1, 2, 3. 오케이, 다시 준비. 오케이, 하나 같이 해볼게요. 출발. 1, 2, 3. 오케이, 다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세 걸음만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3스텝의 발을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항상 오른발 앞쪽으로, 세 번째 발만 오른쪽 앞에 위치를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준비. 하나, 오케이. 출발할게요. 1, 2, 3. 오케이. 요렇게.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오케이. 하나, 7. 자, 몸을 틀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그냥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요 자세와 유사합니다. 그냥 달리기를 한다 생각하면 왼발이 무조건 먼저 뛰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출발. 1, 2, 3 스톱. 여기 요렇게 해서 3스텝이 이루어졌다, 그죠? 여기서 스윙을 합니다. 스윙. 오케이. 앞서 배웠던 스윙까지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스윙을 했다면, 자, 여기서 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동작의 스텝이 필요한데, 여기서 왼발이 다시, 자, 스윙을 했을 때 왼발이 가로로 다시 원점으로 준비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왼발 돌아가면 준비 자세. 다시 준비를 하고 나서 왼발을 차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른발을 왼발을 차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요 스텝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 돌아가야 되냐면,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랠리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세 동작을 하고 나서 요렇게 돌아가면 빠르기는 하겠지만 공이 다시 왔을 때는 다시 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테니스라는 운동을 스윙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고 나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고 나서 준비, 돌아간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하나, 오케이. 자, 3스텝 출발. 1, 2, 3 스톱, 스윙. 오케이. 팔로우 3 준비. 다시 준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이드 스텝. 요렇게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린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스텝이 사이드 스텝인데, 돌아가는 스텝을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왼발이 땅에 먼저 착지하고 오른발이 왼발을 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발을 차고 요렇게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옆으로 가시려고 하시면 이 발목을 삘 수가 있으니까 약간 위로 높게 뛰면서 왼발 착지, 오른발을 찬다, 왼발 착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냥 왼 다리를 찬다, 요렇게 왼 다리를 차고 찬다, 차고 돌아가고 차고 돌아가고 한다면 사이드 스텝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연습하실 때는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왼발을 찼다가 다시 반대도 했다가, 네, 요렇게 한다면 이 리듬 감각을 익히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요렇게 같이 계속, 네, 계속 요렇게만 하신다면, 네, 그냥 머리로 계속 왼발, 오른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갈 겁니다. 그냥 가시는 대로 해주신다면 계속 몸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스텝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머리로 해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왼발 찍고 오른발을 그냥 찬다 생각하시고 왔다 갔다만 계속 해주신다면 좀 더 부드러운 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스텝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본 3스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5번, 6번, 7번 그건 상관이 없는데 뭐 1번, 2번 이렇게 발을 안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준비한 상태에서 유니턴을 한 상태 둘 왼발을 놓은 상태 그냥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다가 왼발을 넓게 스탠스를 가져갈 거예요. 둘, 셋 요렇게만 다시 또 움직이다가 둘, 셋 요렇게만 한다면 나중에 이게 연결되면 내가 뛰어가면 됩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훈련했던 것을 앞으로만 그냥 가주시면 요게 3스텝의 기본 테니스의 기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달리기 한다. 어떻게? 잔발로 테니스는 잔발이기 때문에 잔발로 그냥 뛰어간다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해서 테니스 공을 치기 전에는 왼발을 넓게 딛고 스윙을 한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거리 감각이나 스텝에 대해서 스텝은 3스텝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하나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공이 이렇게 위치를 했을 때 3스텝은 세 걸음은 똑같이 3스텝은 해야 하는데 저는 가야 되는 거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 참 테린이들이 제일 힘들어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제자리에서 세 걸음을 움직여 봅니다. 출발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나와 보실까요? 충분한 임팩트가 나옵니다. 공이 여기 있을 때랑 다시 그럼 여기 있을 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보폭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조금만 더 넓게 하나 보폭을 보세요. 스텝을 좀 더 넓게 가져갈게요. 출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면 공을 다 맞출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스텝으로 3스텝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플리트 스텝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테니스라는 테니스 공을 무조건 뛰어가기 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뛰는 박자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뛰는 동작을 보고 스플리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뛰고 3스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상대가 스플릿 스텝을 언제 하냐면 상대가 공을 칠 때 상대의 공이 임팩트에 맞을 때 앞을 보다가 이렇게 스플릿 스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높게 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만 자 한번 가볍게 뛰어볼까요? 가볍게 그렇죠. 한 번 더 계속 그렇죠. 계속 오케이 이런 느낌의 리듬 감각을 익힌 다음에 자 준비 해볼게요. 자 스플릿 스텝을 하고 3스텝 하나 그렇죠. 하나 뛰어오세요. 그렇죠. 스윙 그렇죠. 요런 부분 다시 돌아가고요. 사이드 스텝 네 요게 완성된 테니스 스텝의 동작들입니다. 이제 스플리트 스텝과 3스텝과 사이드 스텝까지 세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텝 하나 오케이 3스텝 1, 2, 3 follow through 오케이 준비 사이드 스텝 오케이 다시 스플릿 스텝 오케이 하나 오케이 사이드 스텝 그렇지 스톱 스윙 오케이 준비 사이드 스텝 돌아가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포핸드라는 스텝 스플릿 스텝 3스텝을 이용하여 공의 위치를 잡고 치고 난 뒤에 준비 자세까지 돌아가는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테니스의 기본 스텝 세 가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스플릿 스텝, 3스텝, 사이드 스텝까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공을 맞을 때 스플릿 스텝 스플릿 스텝을 하면서 유니턴이 그냥 함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 1, 2, 3 스윙 다시 준비 사이드 스텝
자, 요렇게 요 동작을 제가 조금 빨리 해봤는데 이제는 공을 한번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스프릿 스텝, 3스텝 해서 공을 치고 난 다음 준비하는 동작까지 사이드 스텝 이렇게까지 포핸드에 대해서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사실 룰 같은 뭐 규칙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정말 너무 규칙이 너무 많아서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테니스에서 처음에 시작은 센터 마크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서비스 라인인데 저 뒤에 보시면 센터 마크라고 해서 조그만한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어디서?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자, 코트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 자체를 오른쪽에서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서비스, 나는 내가 서비스 준비가 되었다고 바로 서브를 넣는 것은 넣어봤자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서브 넣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턴 받는 사람이 주가 됩니다. 내가 리턴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 서브권이 서브를 넣는 것입니다. 왜냐? 서브를 넣는 사람이 유리해요. 한 70%, 80% 유리해요. 그래서 테니스라는 경기를 보실 때 서브를 먼저 넣는 사람은 그 서브 게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니스에는. 그래서 서브권을 뺏기면은 내가 벌써 그만큼 불리해져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서브 넣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한 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리턴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 이거는 뭐 말로 예를 들어 나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자세를 취합니다. 취해서 준비 자세, 리턴의 준비 자세가 들어오게 되면 서브 준비를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내 혼자 그냥 서브권을 준비해서 서브를 넣었어. 근데 상대는 준비가 안 됐으면 이건 무효예요. 리턴 받는 사람이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한 동호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라는 심판이 올라갑니다. 심판이 올라가서 인인지 아웃인지를 판단해 주는데,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 카운트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족 스포츠라고 해서 네트를 두고 운동을 한다. 스포츠를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귀족 스포츠냐면 페어플레이, 첫 번째 테니스는 페어플레이를 규칙적으로 한다. 거의 뭐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두 번째, 네트를 두고 경기하기 때문에 상대랑 상대의 몸을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귀족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동호인분들은 악수할 때 해요. 페어플레이를 하자라고 말씀을 했다시피 셀프 카운트에서는 내가 셀프예요. 내 공이, 상대가 쳤던 공이 들어왔는데도 아웃이라고 외쳤을 땐 아웃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기하죠? 상대가 친 게 분명히 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웃으로 말하면 셀프 카운트에서는 아웃을 외친 사람의 편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게 악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시합을 하게 되면 지고 있을 때 어떻게 상대가 잘 쳤는데 나는 아웃이라고 콜을 외치겠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엄청 많으세요. 왜냐하면 테니스 룰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 당했으니까 나도 하나 따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경기를 플레이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쳤어요. 또 인인데 난 또 아웃을 외칩니다.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셀프 카운트라고 해서 대신, 근데 룰 자체가 그래요. 동호인들은 뭐다? 셀프 카운트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셀프 카운트로 진행이 되는데 페어 플레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공을 쳤을 때 인인데 아웃으로 했지만 나는 미안하다, 내가 다시 번복하겠다, 이거 들어온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게 페어플레이니까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본 게 아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들어온 게 아니냐고 저한테 우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자신 있게 콜하시면 됩니다. 내가 본 게 아웃이면 아웃인 거예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신뢰죠. 나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하게 되면 서브를 넣을 때 동호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풋볼트라고 해서, 자, 서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는 서비스 라인인데 베이스라인으로 기준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흰색 선을 서브를 넣기 전에 발을 밟으면 서브가 들어가도 폴트예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동호인분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셀프 카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 발을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 많이 밟으세요. 그냥 테니스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셔서 테니스장을 한번 봐보시면 서브 넣을 때 무조건 이걸 밟으세요. 근데 이거를 밟는 게 원래 룰에는 선수들은 안 돼요. 선수들은 요 발을 밟는지 안 밟는지에 대한 심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발을 딱 밟는 순간 풀폴트를 딱 외칩니다. 밟았다고. 바로 폴트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조금 테니스라는 룰을 알고 테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안 밟도록 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치고 나서도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을 맞추고 난 뒤에, 공이 라켓에 떨어지고 난 뒤에 내가 밟는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서 최대한 치기 전에, 이게 셀프 카운트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테니스의 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큰 규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매너, 요런 부분들은 매너에 대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밟는다고 해서 뭐 경기가 안 되고 이렇지가 않아요. 동호인분들 시합에서 그냥 선서만 합니다. 뭐 풋볼트를 하지 않습니다. 개회식 때 뭐 그런 말 한번 하고 그냥 진행은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해요. 보기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왼발이라든지 반대로 뒷발이 이렇게 들어가도 이거는 폴트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룰 자체를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테니스를 치는 데 있어서 손에 공을 2개를 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안 넣으시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손에 공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테니스 복 자체가 주머니가 있습니다. 항상 여성분들은 그 치마 안에 이렇게 속바지 안에 넣는 주머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을 항상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은 항상 2개를 최소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2개 있어서 서브 넣기 전에는 그냥 2개를 손에 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무조건 주머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준비된 상태로 스타트를 해서 공을 차야지, 공을 뭐 이렇게 내 주머니 넣기 귀찮고 옷이 주머니가 없는 옷도 있겠죠. 그런 옷으로 내가 한다면 이거 자체가 상대방이라든지 테니스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